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와 저희 신랑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나게 되었고, 둘 다 취업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결핍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김밥 한 줄을 사서 공원에서 먹고, 카페에 가기보다는 캔커피를 사서 도서관 데이트를 즐겼어요.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지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원하던 직장으로 취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취업을 하고 1년 반이 지난 무렵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와서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신랑은 빨래를 돌리고 간단히 집을 정리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빨래가 다 돌면 신랑은 빨래를 널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둘이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항상 대충 밥을 먹고 공부만 하던 저희에게는 꿈과 같은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신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난 무렵이었어요. 회사 선임들이랑 함께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녁에 퇴근도 늦어지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던 신랑이 술을 먹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먹었어? 선임들이랑 한잔했지. 내 사수니까 잘 배워야지. 잘 배우는 건 좋은데 술까지 이렇게 꼭 먹어야 해? 술 먹는 것도 다 배워야 써먹을 때가 있지. 우리 선임님이 계약하러 가서 얼마나 센스 있는지 당신은 모르지? 당신 영업부도도 아니면서 무슨 말이야. 아, 그래. 이렇게 잘 배워둬야 나중에 차장님한테라도 잘 보이지. 신랑은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것 때문인지 회사 사수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늘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던 옷도 등산복을 입기 시작하고, 주말이면 그 선임들이랑 산에도 가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며 최대한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 신랑이 뭔가 나쁜 물이 들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 술을 먹을 때에도 원래는 각자 먹거나 서로 따라주기는 했었는데, 갑자기 아는 여자가 주는 술은 술 같지가 않아,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당황하면서 말이 그렇다는 거라고 그냥 넘기라고 하는데, 이미 저는 이야기를 들은 후였고 술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신랑은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 눈에는 바뀐 신랑만이 보였어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져 있는데 신랑의 휴대폰에 알림이 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내일 4시 캐주얼. 그냥 넘겨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내일은 평일인데 캐주얼이 무슨 말인가 싶었고, 다음 날이 되어 저희는 평소와 같이 정장 차림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회사 선임이 근처에 와 있어서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는 신랑의 연락이 와 있었고, 몇 시간 뒤 캐주얼 차림에 신랑이 집에 왔습니다. 여보,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간 거였어? 오늘 회사 후배차 얻어 타고 와서 빨리 왔었거든. 아, 선임님이랑 차 마시고 온 거야? 둘이 목욕탕 잠시 갔다 왔지. 피곤하기도 해서. 회사 사람이라 목욕탕까지. 남자들은 다르구나. 저희는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지 쎄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서 신랑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제 지문도 등록을 해두어서 휴대폰을 손쉽게 열렸고, 신랑과 회사 선임들의 비밀 공간을 알게 되었어요. 전날에 신랑에게 알림이 온 것은 모임 알림이었는데 사람이 8명 정도 되는 작은 모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임을 별 생각 없이 들어가 봤고 그 알림 속 사진들을 보고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내일 8시 등산복, 내일 1시 축구복, 내일 5시 정장. 저런 날짜들이 알림으로 떠있고 그 밑으로 보이는 인증사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려두었고 그 옆에는 그 여자에 대한 품평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희민 선임님 말씀처럼 여자가 앙칼짐, 김창호 선임님이 좋아하실 스타일, 이런 품평회가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고 그 속에 있는 신랑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신랑은 모임 일정만 있으면 언제든 휴무를 쓰고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조용히 있는데 또 알림이 울리더군요. 내일 10시 문상옷.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일은 신랑이 장례식장에 간다고 하겠구나 하고요. 그 알림에는 딱 시간과 옷 컨셉만 공유하는 곳이랑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저는 신랑의 휴대폰을 자리에 올려두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신랑은 퇴근 후 저와 저녁을 먹었고 회사 선임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문상을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준다고 해도 다른 동료들과 같이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제 손길을 거부했고 혼자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의 뒤를 쫓아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일반 상가 건물 앞에서 멈춰서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략 4명 정도? 아마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 모여 담배를 한두 대 피우더니 줄줄이 올라가서는 2시간 정도 지나니 하나둘 나왔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욕탕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상가 건물에 혼자 올라가 봤는데 그냥 DVD방이었습니다. 2층으로 이루어진 그냥 평범한 DVD방이요. 그날은 그렇게 돌아왔고 다음번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신랑은 선임들과 축구를 한다고 하면서 새것 같은 축구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갔고 그날처럼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신랑이 올라가는 것을 보다가 저도 올라갔습니다. 평소 신랑은 예약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DVD방 카운터에서 예약 안 하고 왔는데 방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분명 텅텅 빈 방들이었지만 저는 방이 있는지 물어봤고 저를 한번 훑어본 알바생은 온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전에 신랑이 휴대폰에서 본 여자의 이름이 생각이 나서 전에 그 여자 방에 한번 갔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바생은 한번 살피더니 지금 예약이 되어 있어서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괜찮냐길래 알겠다고 하고 2층으로 가는 키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덩치도 좀 있고 키도 큰 편이라 준비한 커트 가발과 뿔테 안경을 끼니 제법 남자 같아 보였나 봐요. 위층으로 올라가니 여자들의 신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DVD방을 개조해서 만든 그곳은 조금씩 방문의 틈이 있어서 안이 보이더군요. 아직 신랑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빨리 찾아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문을 하나하나 다 살피고 있었고 그 중에 신랑과 한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서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곧 몸이 하나로 붙더군요. 정말 눈 깜짝할 새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빠른 전개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음 카메라를 꺼내서 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지 않고 내려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 출동한 경찰이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다수의 남녀가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그중엔 저희 신랑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신랑에게 다가가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이게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임들이랑 모임이니?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야. 저는 휴대폰을 켜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오해야? 뭐 자석처럼 불강력 같은 건가? 저는 기분이 나빠서 신랑의 발을 꾹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지역신문에는 회사 직장 동료들끼리 성매매업소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런 더러운 신랑과 하루도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고작 성매매라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